이 사진은 제가 독일에 출장을 갔을 때 사과를 찍어봤습니다. 이 사과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과들이 보이죠? 이 다양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그런데 제가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찍은 겁니다. 사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과일이고 실제 생산량도 가장 많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다양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과가 멸종할 수 있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사과를 볼 수 없는 진짜 이유와 슈퍼마켓에서 여러 가지 사과를 사 먹는 그런 날이 오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푸드비즈니스 랩 문정훈 교수입니다. 자, 요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품 소비 행동, 특히 먹거리와 관련된 소비 행동과 매우 관련이 큽니다. 보통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이제 탄소 배출이라거나 온난화, 그리고 물의 오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쓰레기가 덜 나오는 상품을 기획하고 또는 축산물을 덜 소비하도록 하는 그런 비건 상품들을 기획하기도 하고요. 또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쓰는 상품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생물 다양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이 생물 다양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찍었던 사과 매대 뒤편을 봤더니 이런 간판 같은 게 달려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읽어봤더니 앞에 이제 사과입니다. 아래에 그림으로 사과의 품종별로 다른 모습과 품종의 이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 사과는 어떤 레시피로 먹었을 때 가장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제안하고 있죠. 그리고 사과들에 따라서 가격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다 가격이 다르게 책정됐습니다. 즉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 취향과 용도에 맞으면 합당한 가격을 내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독일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까봐 제가 당시 다른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 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스페인에 있는 서로 다른 슈퍼마켓의 사과 매대인데요. 역시 다양한 품종의 사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스페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기후가 따뜻해서요, 대서양을 면하고 있는 북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과를 재배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과들이 상품화로 이제 준비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홀푸드 마켓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색과 다양한 자태를 뽐내면서 매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찍은 우리나라의 사과 매대인데요, 이 매대가 뭔가 조금 다양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는 매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케터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자신의 취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뭐 시식이라거나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을 제공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내 입맛에 맞는 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학습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객들은 가격에 덜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내 취향에 맞고 내 입맛에 맞는 것에 대해서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면서 더 큰 만족을 얻는 그런 상품 기획이 되는 거죠. 이런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물 다양성, 보통 바이오다이버시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태계와 그리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생물체들이 변이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종 간의 다양성, 줄여서니 종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종 내의 다양성, 유전 다양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품종이라고 많이 하죠. 사과도 사과 한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품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바로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어떤 생명체들 같은 경우에는 습지가 필요하고요. 어떤 생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숲이 필요할 겁니다. 어떤 생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넓은 들판, 초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종과 다양한 품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류는 의식주, 특히 음식물과 의약품, 그리고 다양한 산업용 산물들을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로부터 얻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물 다양성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인류의 문화와 복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물 다양성을 유지했을 때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진화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과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귤과 함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과일이 바로 사과지요. 주로 재배하고 소비하는 사과의 품종은 홍로와 부사입니다. 거의 생산량의 70~80%가 될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나요? 유전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홍옥이라고 하는 품종도 있었죠. 새콤하고 조금 작은 사이즈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품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예전에는 국광이라고 하는 품종도 있었고요. 골덴이라고 하는 품종도 있었는데 더 이상 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사라고 하는 품종과 홍로의 특징이 알이 굵고 껍질이 좀 두껍고 그래서 단단하죠. 과육 자체가. 그리고 유통 과정에 좀 흔들려고 그래도 몸이 덜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사와 홍로를 주로 길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기후가 전반적으로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사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고 착색이 안 되고 색 자체가 하얀색으로 남아버리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병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다양한 품종을 가지는 것. 즉 유전 다양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기후변화와 질병에 비교적 강한 품종들을 찾아내고 또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그냥 익숙하기만 한 부사만을 고집한다면 새로운 품종, 새로운 상품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마케트들도 그냥 익숙하고 판매하기에 용이한 품종들만 상품화하여서 판매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사과는 아마 멸종하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에이, 설마 멸종하겠어? 라고 하는 의구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은 아일랜드 대기근 관련된 동상입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은요 1845년부터 1852년까지 있었던 굉장히 끔찍했던 비극인데요. 아일랜드는 12세기 정도부터 영국에 예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으로부터 좀 착취를 많이 당했죠. 특히 영국에서 필요로 했던 소라거나 양이라거나 이런 축산물들을 많이 길러서 이것을 이제 영국에다가 이제 보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목초지를 이제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들어서는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모직물 생산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 이것의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양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다가 양모를 공급하기 위한 양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을 목초지 중심으로 이제 바꾸다 보니까 농업 생산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작농이 되어 있는 아일랜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것들이 이제 부족하였고, 당시에 신대륙에서 건너온 감자가 아일랜드로 들어오면서 전 국민들의 주식이 이제 감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1845년에 이 감자 마른병이 유럽 전역을 덮치는데요. 운이 없게도 이 감자 마른병이 아이리시 럼프라고 불리는 아일랜드에서 거의 주식으로 사용되는 그 하나의 품종이었는데요. 이 품종에 굉장히 가혹했던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유전 다양성이 훼손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 국토를 양모 생산을 위한 목초지로 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생태 다양성이 훼손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감자 말고는 다른 것들을 주로 먹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 다양성 자체도 훼손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845년에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감자 마른병은요, 1847년까지 감자의 적항을 무려 85% 정도를 감소시켰습니다. 아일랜드 국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고통받고 굶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또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인해서요, 아일랜드의 인구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감자 대기근이 발생하기 전의 인구를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했던 국가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자의 문제가 1840년대의 아일랜드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에 국내에 보급된 감자가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감자의 품종이 수미입니다. 이 수미라고 하는 품종이 굉장히 생산성이 좋고 국내 감자 생산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생산성이 1970년대, 80년대 대비 60-70%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하고요, 토양이 변화하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새로운 질병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것에 수미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다양한 감자의 품종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한번 우리 소비자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소비자분들 중에서 감자 품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수미 말고 뭐가 있으신가요? 감자는 품종에 따라서 전분의 함량과 전분의 조성, 전분의 형태가 달라서 어떤 품종의 감자는 삶아 먹었을 때 되게 맛있고요, 어떤 감자는 메시드 포테이토를 했을 때 맛있고, 어떤 감자는 국으로 끓였을 때 맛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있죠. 즉, 소비자들이 감자의 품종에 대해서 알아주어야 되고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마케트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야지 감자가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딸기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여서 상품 기획을 했고, 그래서 성공하고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장이라고 하는 딸기 품종을 주로 먹었었는데요. 근데 그 장이라는 품종의 특징이 당도가 높고 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단점이 조금 무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품종이 또 새롭게 나왔는데 그게 바로 설향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설향은 새콤한 맛도 있고요, 과육이 단단해서 유통할 때 유리했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설향이라는 품종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이 딸기는 설향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2017년도에요, 이마트에서 우리나라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경남 산청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장이 딸기를 상품화했습니다. 또 동시에 남양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던 죽향이라고 하는 품종의 딸기를 상품화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 품종이 다르니 맛이 다르네, 풍미도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죠. GS 슈퍼마켓에서는요, 또 재밌는 상품을 기획했었는데요. 딸기가 들어가 있는 이 트레이에다가 반쪽은 장이를 넣고요, 반쪽은 설향을 넣습니다. 새콤이 달콤이라고 하는 상품을 기획을 해서 판매를 했고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장이 딸기는요,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가는 품종이었는데 이런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 기획으로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마케터들의 역할이고 마케터들이 제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터가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차별화의 포인트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생물 다양성으로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생물 다양성을 확보해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상품 기획이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기쁘게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면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개체수를 늘릴 수 있고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